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8일 만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정청래 의원. 오늘 첫 일정은요, 바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온 정청래 의원, 당대표를 꼭 연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도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당대표 출마로 인터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당대표 초기에 그럴 일 없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우리 둘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도전에 나섰어요. 당대표 왜 굳이 두 번 하려고 하느냐. 이게 설득이 돼야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핵심 코어 지지층, 전통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뿌리 정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적임자는 정청래가 아닐까. 저도 그 층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성태 대표님, 정청래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당장의 첫 일정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특히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 간의 프레임으로서 자신들을 갖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정청래 당대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맹청대전이다 이걸.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층, 그건 DJ, 뭐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렇게 적통이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웃사이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뉴 이재명 정치 지행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반기를 든 모습이 정청래 당대표의 저 출마의 변이고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서 합리적 어떤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책도 가령 지금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저 성공을 위해서는 강조의 대규모 이제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내고 그리고 특히 MB 때 4대 강보 건설 이걸 끊임없이 민주당은 4대 강보 해체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노동계획이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달라져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정청래 당대표의 출마의 배는 배치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 두 분이 만나자마자 코어 지지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앞서서 친명계 의원 쪽에서는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코어 지지층이 뭐냐 하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또 만나자마자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대표의 그 공감대는 네. 뭐 오래된 얘기고요. 거의 둘이 이제 한 몸 같은 관계 아니냐. 이런 관측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나왔을 때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의 계엄당일 행적에 대해서 CCTV를 공개하면서 조금은 좀 우호적인 해명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예. 김어준 씨가 약간 중립적인 위치로 그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이제 김어준 씨도 스스로 언론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당대표 후보들에게 이제 출연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시시비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그 정청래, 김어준 두 사람의 공감대에서 보듯이 이제 그 두 분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요. 다만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면 그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 지지로 넘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정청래 대표의 출마 명분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지난 1년간의 당대표 임기를 수행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있었고 이를테면 선거,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 예상대로 기대대로 낙승을 거뒀다, 대승을 거뒀다 이렇다면 이제 연임의 명분이 생기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당 대표로서 이제 당의 어떤 확장과 또 뭐 포용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향을 뒷받침했다.
라면 그것도 출마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당정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통령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명분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거기에 코어 지지층이라는 이제 그런 이 구호죠. 구호가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어제 출마 선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무려 30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난 1년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네, 어제 저 출마 선언에서 당원, 개혁, 이재명 대통령 이 세 단어를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 시대 정신은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과 그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외연 확장하는 것. 예. 이것을 어느 후보가 가장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택지인데 지금 정청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면서 1인 1표제가 정착되었잖아요. 이번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번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 여론조사 30%인데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1인 1표제를 이제 만들었고 당원 주권 정당을 가장 먼저 표방한 후보다라는 것도 이제 아울러서 좀 이렇게 그 표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가장 그 당원들이 관심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누가 잘 뒷받침할 것이냐에 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하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장성호 대변인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 세 가지 키워드, 대통령 개혁 그리고 당원을 언급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이전 투구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차기 총선을 향한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장악하지 않으면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를 하차시키면서까지 당대표로 내보내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된다면 공천권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직 우리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현역 의원들이 차기 공천권을 쥔 그런 새로운 당대표한테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애초에 출발할 때도 적통 논쟁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적통 논쟁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적통이 아니다. 그렇게 전선을 분명하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차기와 미래 권력을 사이에 둔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정말 당이 분당할 정도까지 치열하게 8월 17일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전망이 많은데 이건 좀 뒤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쓴 거는 결국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약 올리고 놀리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항상 이런 게 나와서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했다고 정청래 전 대표가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한 다음에 대선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뭐 일단은 칼을 뽑았으니까 본인이 그 칼을 누구한테 겨눌지 아니면 그 칼이 본인한테 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래요. 뽑았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베는 건가요? 대통령을 베겠죠. 네, 정청래 대표가 나는 당대표 한 다음에 대선 안 나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가 뭐 정치를 좀 하면서 뭐 보수 진영이든 민주 진봉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렇게 당대표 출마하면서 일찌감치 자기 자신은 차기 대권에 일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네. 뭐 이걸 기정사실로 자락을 깔면서 저렇게 시작을 까는 저 내용은 그러니까 뭐 한참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어떤 그런 거고 자기는 관리형 당대표로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오로지 당에만 충실하겠다. 예. 딱 그때 저걸 던지는 건데 미리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저 대목도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사실상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해내면서 대통령을 쟁취해냈기 때문에 자신도 그 길로 가겠다. 이제 그런 어떤 각오가 되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뭐 저렇게 대권 뭐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예. 그건 딱 제한적이에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 시점에 나는 자기 대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딱 그 정도예요. 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내가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 그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 당의 승리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직에 도전한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하나만한 얘기인 게 이번 당대표 임기가 2028년까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2030년에 있어요. 예.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이나 돼야 경선이 네. 시작되는데 네. 이번 당대표직은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해서 저 언급을 하고 또 반대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네.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건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번 당대표직은 다음 대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90도 인사할 때도 그랬었고, 뭐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이 발언을 할 때도 그렇고, 오늘의 이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든 행동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계속 잇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바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한 이제 명분이기도 한데 사실 계속해서 이제 원팀 원보이스 당정청의 그런 그 연팀 원보이스를 가장 강조하고 그런 말을 항상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당정청 간의 엇박자가 계속 나와 있었고 대통령의 뭐 외교 순방 성과라든지 그 국정 운영의 성과들이 도드라져야 될 때 항상 그 당내의 주요한 이슈들을 던져서 그걸 희소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1년 차에는 그래도 개혁 그 당에 내란도 종식해야 되고 뭐 검찰, 사법, 언론개혁 등을 해야 돼서 개혁 당대표가 좀 필요했지만 이제 2년차 국정에서는 회복 언론만 성장으로 오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그 당정청 간의 원팀이 중요한데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진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의 시각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출마한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지금 출마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시대 정신, 그것을 누가 잘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이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이어가니까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면서 이게 다구리인가,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구리인가라고 표현한 만평을 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4선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를 두고서는 다구리라는 표현은 정청래 의원이 쓸 계제는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다구리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쓸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세잖아요. 누구보다 사납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예. 김인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비교해 놓으면 인성적으로 누가 더 사납냐 하면 거의 뭐 열의 9은 정청래 전 대표가 사납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구리는 그렇게 아무나 쓰는 말은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네, 장성호 대변인,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5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잖아요. 보니까는 모두 다 정청래 의원을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잖아요. 네. 전임 대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수해야 되지만 당권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고민정 3대 1이라는 그런 산술적인 수치까지 지금 친천계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고 정치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대세론으로 투표합니다. 누가 될 것이냐. 그러나 당내 파워게임에 있을 때는 동정심이 상당히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청래 정말 적통이고 민주 세력의 적통이고 DJ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통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은 정청래를 지지해 달라 그런 동정심을 유발해서 지지세를 규합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